자, 우리가 계속 이제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의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극대극소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이란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증간표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잘라준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나는 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구간 중에, 요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값, 여기를 골라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 최대값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값, 여기를 최소값,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최대 최소값을 찾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3차 함수의 뭐 비율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최대 최소값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뭐 그래프에서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된다라는 건 가능성이, 자, 요런 지점이나 요런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과 요 지점, 이게 후보들이 될 수 있죠. 뭐 애매하게 막 이런 데서 최대 최소가 발생할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발생했다라는 건 그 주어진 구간 내에 들어있는 극값이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한 구간의 양 끝값이거나, 이것들이 최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요, 주어진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 다 구하시고, 주어진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 다 구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놈이 최대, 그 중에 가장 작은 놈이 최소,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뭐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극값, 그리고 구간의 양 끝값, 이것이 후보다. 요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얘를 가지고 여러분 프린트는 이렇게 비워놨죠? 자, 여기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한번 단순한 방법을 한번 구해볼게요. f'x 미분해서 이제 증간표 그리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니까,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겠고, 그럼 요거 6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자, 1,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요걸 보면서 f'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게 예측이 되죠. 1, 2, 그 다음에 풀,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증간표를 그대로 그리는데, 자, x값이 1일 때, 2일 때,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구간이 이제 1부터 3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구간의 왼쪽 끝은 이미 여기 표시가 됐는데, 오른쪽 끝은 표시가 여기 표에다가 아예 포함시켜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1부터 3까지의 그 구간에서의 함수를 그리고 싶으니까 애초에 증간표를 작성할 때 문제에서 제시한 구간의 양 끝값을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증간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x가 요 지점에서 0이었고 요 지점에서 0이었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이죠. 그리고 fx의 값은, 자, 1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면은 얼마죠? 3? 그지?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2고요. 그 다음에 3, 요 구간의 맨 끝에 3에서의 함수값 3 대입해서 구해보면 얘는 7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여기서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아니, 요 지점 1인데, 그리고 요 지점이 2고요. 그리고 요 끝에 요렇게 경계선이 3,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이만큼의 그래프를 보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 구간 중에서 요 지점이 가장 낮다는 거 눈으로 보이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2였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3이고 요 지점은 7이잖아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최대값 7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3차 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자,
우리가 만나는 3차 함수들 중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것들 있죠. 요런 애들. 근데 요런 데서는 극값이 안 나오잖아요. 극값이 아예 없으니까 요런 그래프들은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주어진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제일 흔하게 만나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가는 함수 있죠. 자, 요런 함수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가운데에 변곡점이라는 점이 있어요. 변곡점. 이 변곡점은 우리가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때 그 아래로 볼록한 f'의 꼭지점 있죠. 그죠? 그 지점이 fx로 오면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인데 이 3차 함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이에요. 요렇게 가는 모양과 요렇게 가는 모양이 정확히 일치해. 그리고 자, 내가 여기 극대를 표시하고 극소를 표시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뚜루루루 긋고 그다음에 여기도 뚜루루루 그은 다음에 그다음에 변곡점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항상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일치를 하고요. 또 나아가서 요 똑같은 간격만큼 지금 요 극대점이랑 같은 높이에 있는 요렇게 극대점이랑 같은 높이에 있는 다시 한번 그 같은 높이가 되는 요 지점도 이렇게 뚜루루루루루루 갖고 내려오면 여기도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극소점과 같은 높이에 있는 요 지점 그래프 약간 뚱뚱하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지점도 이렇게 또르르르르 잘라보면 여기도 역시 같은 간격을 갖는다. 그래서 3차 함수는 우리가 극대값이랑 극소값만 딱 찾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같은 간격만큼 탁탁탁탁 끊어가지고 생각하면 최대 최소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0이고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2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자동으로 자, 가운데 변곡점에 해당되는 데가 얘와 얘 딱 중간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칸 가면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예를 들면 0부터 4까지다. 이런 범위를 딱 보는 순간 어디서 최소, 어디서 최대인지가 바로 보여요. 0이면 여기잖아. 0이면 여기고 4면은 이 3보다 더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게 끝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 구간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 4일 때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낮아? 여기 2일 때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율 관계를 머릿속에서 넣고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막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횟수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그때는 뭐 이제 4차 함수 같은 것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비율 관계는 여기 지금 보이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그래서 변곡점과 극대극소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딱딱딱딱 쪼개지면 여기와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들, 요 극소와 같은 높이를 갖는 요런 지점들을 우리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요걸 한번 적용시켜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알아둬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해. 주어진 구간에서 만약에 극값이 딱 하나밖에 없어.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극값이 극대값이야. 그러면 최소한 그 주어진 구간에서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일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극소점이 없으니까. 그럼 이러한 그래프라면은 당연히 그 극대점이 그 주어진 구간에서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극값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면 걔가 극대면 거기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고 걔가 극소면 거기서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 풀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질입니다. 연아 들었니? 아까 뭐 아래서 핸드폰 신나게 하고 있더만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응? 정신 차리고 연아.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대값이야. 그러면 거기는 뭐다? 그 값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오케이, 야나?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가 극소야. 그럼 걔는 극소이면서 동시에 뭐다? 최소값. 그지? 극소이면서 최소값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요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제 129쪽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9쪽에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보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미분에서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러면 6으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f'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자, 한눈에 봐도 형진아, 마이너스 1에서 뭘 갖고? 극대를 갖고, 2에서 뭘 갖고? 극소를 갖고, 그쵸? 그러면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가 지금 극대를 갖는 지점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를 갖는 지점인데 여기가 2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극대와 같은 높이 요렇게, 그 다음에 극소와 같은 높이 요렇게 연결하면, 그러면 요 지점이 얼마고 요 지점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아는 거야. 그치? 자, 좀 덜 헷갈리기 위해서 요 가운데 변곡점도 표시를 할게요. 얘와 얘 딱 중간. 자, 여기가 지금 얼마일까? 마이너스 1과 2의 딱 중간이면 얼마지? 재영아, 한 대 때려줘. 너 시작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진짜. 가 서 있든가. 자, 여기가 얼마일까? 딱 중간이면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간격이, 요 간격이 지금 2분의 3씩이라는 겁니다. 그쵸? 2분의 3씩. 그렇다면 여기 극대하고 같은 높이를 가는 요 지점도 2분의 아닌가? 자, 여기도요 2분의 3만큼 더 가면 되잖아. 2에서 2분의 3만큼 더 갔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형진아? 와, 2분의 7. 그렇지, 여기 2분의 7.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극소값이랑 같은 높이를 갖는 여기도 또 같은 간격만큼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런 걸 찾으면 뭐가 좋냐? 이런 걸 찾으면 주어진 구간만 딱 집어넣어보면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가 바로 보인다고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면 여기쯤일 거 아니야. 여기쯤, 그치?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쯤일 거고요. 그 다음에 4라는 값이면 어디예요? 4는 이 맨 끝 선보다 더 어느 쪽이야? 더 오른쪽이죠,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4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그래프 중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에서. 그쵸? 그러면 확실하지? 어디서 최소? 2에서 최소. 어디서 최대? 4에서 최대. 이게 바로 보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도 최대 최소를 갖는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비율 관계를 써먹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입하는 거죠. 2 대입해보고 4 대입해보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번도 볼게요. 2번 이제 4차 함수입니다. 자, 미분을 해봐. 누가 해볼까? 서연이가 한번 해볼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자, 그럼 요건 얼마로 묶을까, 서연아? 12 x로 묶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네요. 그쵸? 그러면 1, 2에 마이너스니까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억나죠? 이렇게 돼가지고 x축이랑 0, 1, 2에서 만나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어디서?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죠. 그죠? 맞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팁이 있어요.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프라임의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x축과 3번을 만나는 3차 함수야. 근데 지금 요 간격하고요 요 간격이 똑같죠? 그죠?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아. 요 간격이 똑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똑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요 프라임을 가지고 fx 그렸을 때 fx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W 모양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자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똑같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극소를 갖는 두 지점이요 높이가 동일합니다. 나중에 적분까지 가면 정확히 배우겠지만 이 부분의 넓이가 뭘 말하냐면 이 첫 번째 극소와 이 극대값 사이의 이 높이 차이를 말하거든요. 함수값 차이. 근데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다는 건 지금 이 플러스 부분의 넓이와 요 마이너스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높이는 동일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F'이 이렇게 안 생기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0, 1, 3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요 경우에는 자 마플 했을 때 플러스 부분의 넓이는 좁고 마이너스 부분의 넓이는 넓잖아요. 그죠? 그럼 요 때는 fx가 어떻게 생기느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높이가 더 높아요. 그쵸? 요 플러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 거고 요 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포인트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쓱 그리고 아 여기가 최소네 라는 걸 빨리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F'의 요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의 넓이 간격만 봐도 돼요. 간격이 같으면 넓이도 같은 거고요. 간격이 넓으면 넓이도 넓은 거거든요. 이 간격이 얼만큼인지를 보면 자 4차 함수를 그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진간표를 한번 그려서 해볼까요? x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f'x가 0, 0, 0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fx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구간은 2분의 1부터 2까지예요. 그죠? 2분의 1부터 2까지니까 사실 이 앞에 0이라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럼 2분의 1이면은 중간표를 여기서부터 작성합시다. 자, 0 말고 2분의 1부터 작성할게요. 주어진 구간이 2분의 1에서 시작하니까 자, 2분의 1에서 시작하고 2분의 1에서의 fx 값만 궁금해. 거기가 여기니까 아니 거기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2분의 1이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중간쯤에.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서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요 지점이죠. 1에서의 함수값이 요 지점. 그럼 1 집어넣어보면 얼마냐면은 1이네요. 1에서 1 나오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고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이야. 근데 2에서의 함수값이나 0에서의 함수값이나 똑같다며. 0 넣는 게 편하지 그치? 0, 0, 0,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분의 1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가는 요만큼의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요. 작나? 다시 그릴게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요런 그래프인데 자, 요 지점이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1이었고요. 요 지점이 2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데는 2분의 1부터 2까지 그쵸? 요렇게니까 자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는 이미 보인다. 그쵸? 2분의 1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여긴 최대나 최소가 아니니까. 그쵸? 최대값은 1 지점에서 발생하는 1이라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2 지점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다 활용해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해보자. 똑같은 거. 확인 체크 116번에 1번만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문제. 확인 체크 116번에 1번. 요 놈만 한번 최대치수를 구해보세요.
나는 증간표를 완전히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증간표 그리시고 방금 알려준 그래프의 비율 관계를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해 보시고 1번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세요. x가 얼마에서 최대를 갖죠? 2일 때 최대를 갖고 어디서 최소를 가죠?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를 갖고.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자, 비율 관계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원래 해왔던 그냥 증간표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가볼게요. 자, 미분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1, 3의 풀마.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x값이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f'이 아니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맞죠? 나는 여기서 뭐 그래프의 모양 생각하고 뭐 비율 관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해. 단순하게. 지금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값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 알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의 양끝값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가 후보야. 근데 그 중에 3이라는 애는 이미 구간을 벗어났잖아요. 그쵸? 이미 구간을 벗어났으니까 얘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값이야. 그럼 나는 몇 개 값만 확인해 보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딱 요렇게 요 세 개 값만 딱 구해서 그 셋 중에 제일 큰 애가 무슨 값이야? 최대. 셋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죠? 나는 그래프로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면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그래서 f-1 구해보고 f-2 구해보고 f2 구해보시면 f2가 21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f-1이 얼마 나와? 요게 마이너스 6 나와. 그치? 그 다음에 f-2가 얼마 나와? 얘가 1 나와. 그쵸? 그러니까 제일 큰 애가 21,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애가 마이너스 6,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단순하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자 마풀마였죠. 마풀마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극소를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고 극대를 갖는 지점이 3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면은 이거보다 더 왼쪽이잖아. 이거보다 왼쪽이니까 뭐 여기쯤에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면은 얘보다 왼쪽이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2가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소값은 확실해. 그지? 최소값은 여기인 게 너무 확실해. 그죠? 근데 최대값은 그래프 상으로는 여기 같은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두 번을 계산해 보든가 아니면 나는 확실히 하고 싶어. 하나만 대입하고 싶어. 그럼 아까 말해준 비율 관계를 써보면 여기가 더 크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간의 양끝값과 극값 이 값들만 잘 확인하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4차 함수도 하나 확인해보고 갈게요. 밑에 있는 117번에 1번을 한번 볼게. 자, 4차 함수. 여러분들 일단 미분하겠습니다. 이하나 미분해라. 불러줘. 12x 세제곱. 그 다음 뭐야? 이하나 졸린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뭐라고요? 뭐래? 거짓말 하는 거 봐 저거. 해봐 그럼. 12x 세제곱 그 다음 뭐야? 미분하는 중이야?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죠. 그러면은 12x로 묶으면 뭐죠? x제곱 빼기 x 빼기 2 맞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다. 자, 요런 거 할 때 아까 위에서 팁으로 알려줬잖아. 3차 함수를 그리는데 간격이 지금 제일 왼쪽에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이 0이고요. 그 다음이 2잖아. 그럼 여기는 간격이 멀고 여기 가깝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플 가는데 플러스 영역은 좁고 마이너스 영역은 넓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요걸 활용해서 4차 함수를 그려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데 그 다시 감소하는 높이가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여기 마이너스 영역만큼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두 개의 극소값이 존재하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극소값이 더 작아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이 지점이 x가 0일 때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2일 때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구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그냥 실수 전체에서 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2일 때가 극소이자 최소 2일 때 한번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그럼 최대값인가? 최대값이란 가장 높은 지점인데 여기보다 이쪽으로 한도 없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한도 없이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 모양은 당연히 최대값이 어떻다고 말해야 돼? 없다고 말해야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2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고 최대값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2 대입하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13이야? 마이너스 14. 그쵸? 최소값이 마이너스 14. 그리고 최대값은 없다. 그치?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최대 최소 찾는 얘기였고, 자, 여기에 이제 다음 페이지처럼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요. 미정계수들이 들어갔어요. 그럼 요것들을 이제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네. 역시 미분을 해서 이 함수의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미분하면 재영아 어떻게 되시기? 3ax제곱 12ax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뭘로 묶을까? 3ax로 묶으면 x-4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다라는 건 얘기를 해줬으니까 요거 지금 x축이랑 두 번 만나는데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0, 4 이렇게 되겠네요. 풀마 풀이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이라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요거 내 관심 밖이야. 그치? 그럼 내 관심사는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요렇게 세 군데가 관심사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0이라는 지점에서 fx는 뭘 갖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극대를 갖죠. 근데 극대 값이 주어진 구간에 있는 유일한 극값이죠. 그러면 그 극대는 무조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f0의 값이 무조건 최대값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주어진 구간 안에 그 값이 딱 하나 있는데 걔가 극대. 그러면 그 극대값은 100%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f0이 최대값이라고 하면 f0은 집어넣으면 b잖아요. 그쵸? 그럼 b가 지금 최대값 3. 이렇게 b 값이 확정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확정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과 2 중에 어디가 최소냐? 요 싸움이잖아. 그치? 그치? 요 둘 중에 더 작은 애가 이제 최소일 텐데 어디가 최소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 두 개 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f-1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7a 플러스 b인데 b가 3이니까 요렇게가 f-1이고 그 다음에 2에서의 값이면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8에다가 16이니까 8에다가 마이너스 16a인가? 마이너스 16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a가 양수거든요. 그럼 강혁아 둘 중에 무조건 누가 더 작을까? 그죠? 얘가 확실히 더 작죠. a가 양수니까. 그럼 이 부분의 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32니까 a는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그것도 한번 써볼까? 자, 우리가 이제 요 f'을 보면서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배운 내용에 의하면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4면 자 얘네 둘의 한가운데 여기에 변곡점이 있다 그랬죠? 변곡점 2가 있을 겁니다. 그죠? 2. 그 다음에 여기 극대하고 같은 높이 요 지점 요 포인트가 같은 간격만큼 같은 간격이면 지금 2씩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 6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극소하고 같은 포인트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이것도 같은 간격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면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잖아. 요 0과 마이너스 2의 한가운데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2까지면 여기까지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 지점의 값이 조금 더 어때? 여기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비율 관계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해. 계산해 보는 게 확실하긴 한데 비율 관계를 썼을 때 확실하게 여기가 크다, 확실하게 여기가 작다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답은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내려가서 또 한번 해봅시다. 요거 119번 한번 해볼게요. 119번. 지금 푼 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19번 한번 풀어보자. 9번. 네, 119번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4a구나. 4ax 세제곱. 그러면 4a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그럼 0과 3에서 지금 x축과 만나는데 자 0이랑 3 표시해 놓으시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a가 음수기 때문에 요 3차 함수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 출발해서 3에서 통과하고 0에서 튕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럼 재현아 부호가 어떻게 생기나? a가 음이잖아. a가 음이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a가 음이라고 하는 건 x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최고차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뭐야? 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0일 때와 3일 때 f 프라임 x가 0, 0이고 부호는 마고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1부터 4까지 영역에서 찾고 싶으니까 1이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x가 1인 지점. 그 다음에 4면은 3보다 좀 더 오른쪽이니까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x가 4인 지점. 그러면 이 구간에서만 보자면 요 지점이 유일한 뭐예요? 유일한 극값이야. 그치? 유일한 극값이고 거기가 극대값이죠. 아 그럼 여기가 무조건 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3을 집어넣어보면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7a 플러스 b 나오나? 맞죠? 이 값이 확실한 최대값이니까 얘가 3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7a 플러스 b가 3이에요. 이건 확실하고 자 최소값은 그러면 이 구간의 양끝 1이거나 4이거나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최소가 나오겠지. 근데 어디가 더 작을지는 몰라. 이거는 계산해서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인가요?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b만 나오나?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수죠.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좀 어때? 커요. 그쵸? 그럼 얘가 더 작으니까 이게 최소값이구나.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이 마이너스 뭐 나와? 3분의 1 나와?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면 답은 2 이렇게 푸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항상 최대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극값과 양극값인데 지금같이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단 하나 존재할 때는 거기가 무조건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된다. 그치?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1쪽은 예. 그 y 네. x에서 네. 양수가 될 때 그때가 최대값이면 아니 최소값이면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 극값이 한 개 있는데 근데 그게 극소값이다. 그러면 거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주어진 구간 내에 극값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극대값이잖아. 지금 우리가 1부터 4라는 구간을 보고 있잖아. 네. 이 구간 안에 극값이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3일대에서 극대 갖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1, 3, 4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1, 3, 4 해가지고 이런 소리 안 승차하는 거 1, 3, 4요? 1이랑 3은 지금 구간의 양극값이에요. 지금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야, 야나. 여기 뭐 1, 3, 4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잘못 푼 거죠. 1이랑 3이랑 X축에서 만나질 않, 1이랑 4에서 만나질 않는데 왜 이렇게 그려요? F'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니까. F'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구간이 1부터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진 구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값밖에 없어? 대값밖에 없지. 그러면 그 지점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 최대값이 된다고. 그래서 3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간의 양끝값 여기랑 여기 중에 더 작은 애가 최소잖아. 누가 작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131로 가서요. 여기는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이미 식을 다 얘기해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진짜 활용 문제라고 보기에 좀 어려워. 그냥 여기 주어진 식에서 최대값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88x 플러스 1200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3으로 묶으면 70 80 아닌가? 86 아니야? 아니 96인가? 96 맞아요. 96x 그리고 마이너스 400인가요? 이때죠, 그쵸? 그러면 이거 100하고 4로 되겠네요. 100하고 4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위로 볼록하고요. 위로 볼록하고 주어진 그 절편이 마이너스 4하고 10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딱 해도 느낌이 다 와. 마이너스 4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x가 0부터 150까지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고, 그쵸? 그럼 주어진 구간 안에 지금 유일하게 존재하는 극값이 이 지점 아니야. x가 100일 때. 얘하나 낙서하지 말고 설명을 들어요. 자, 여기 100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얘하나. 그럼 무슨 값이야 이거? 극대값. 그죠? 극대값인데 주어진 구간 안에 유일해. 걔가 극값으로 유일해. 그러니까 극대값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값은 100을 집어넣었을 때가 됩니다. f100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x값을 물어봤잖아. 몇 벌 판매해야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100이 답인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100벌을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습니까? 거기까지 물어보면 이제 100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됩니까? 이익이 최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00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쉬워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다음 페이지에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요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이차 함수 안쪽에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잡고 시작하죠. 요거 정거나 뭐라고 잡을까? 뭐 컴마로 잡을까? A 컴마로 잡을까? 그럼 A 컴마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이거를 A 컴마로 잡았을 때 이 A라는 녀석은 범위가 생기죠.
그죠? 이 A라는 점 자체가 지금 1, 4분면에 놓여 있는 점이잖아. 그러면서 얘가 플러스 루트 6을 넘어가는 위치에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A, 라고 잡는 순간 요 소문자 A는요.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0부터 루트 6이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 이런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를 미리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최대 최소를 어디서 갖는지 찾을 때 유용하죠. 그쵸? 그래서 범위가 보이는 경우에는 적어 놓고 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여기에 좌표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서준아 이 길이가 뭐란 얘기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A죠. 그쵸? 여기가 A면 여기도 뭐죠? 여기도 A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ABCD의 가로의 길이가 2A가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뭐야? 세로의 길이는? 그치.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 이것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FA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A가 변수니까 A가 X처럼 취급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게 궁금하니까 한번 전개시켰다가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24A 전개시켰다가 미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2로 묶으면은 A 제곱 빼기 2가 되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루트 2 A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까지 올 수 있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쯤 해보면 또 느낌이 와요. 위로 볼록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고 막 이렇게 갈 텐데,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의 범위는 아까 요거였잖아. 그치?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극값이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극대값을 갖잖아. 그러면 그 지점이 분명히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루트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 루트 2 요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F 루트 2.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으면은 이 앞에 게 뭐가 돼? 마이너스 8루트 2, 그치? 마이너스 8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24루트 2, 그치? 그러면 답은 뭔가요? 16루트 2가 되겠죠. 16루트 2. 16루트 2가 이 직사각형이 가장 넓을 때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계산을 한 거고, 만약에 가장 넓을 때의 뭐 요런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넓어질 때 A의 좌표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가 루트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3쪽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자, 이 놈도 어렵지 않아요. 뭐 중학교 때부터 자주 나오던 그림이잖아.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내 귀퉁이 잘라내고 이제 이렇게 접어가지고 상자 만드는 거. 뭐 하는 건지 알죠? 여기 내 귀퉁이 잘라내고 상자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제 얇은 상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그렇게 접었을 때 여기 길이는 뭐가 될까요? 원래 가로의 길이가 이만큼이 16이었어. 그치? 여기는 그럼 16-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세로의 길이가 6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6-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자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상자의 높이는 얼마가 된다? x가 되죠. 이렇게. 그치? 이런 상자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 직육면체의 부피를 fx라고 하면 fx는 x괄호 16-2x괄호 6-2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범위를 좀 써놓고 시작할까? 형진아, 이거는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잡아주는 게 적당할까? (3보다) 작다. 그쵸? 요쪽이 이제 6이기 때문에, 그지? x값이 아무리 커도 3이 될 수는 없죠. 3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판단할 때 편합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한번 시켰다가 미분할게요. 전개시키면은 4x 세제곱,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12x에다가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44x 제곱, 그쵸?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96인가? x 하나 붙여주고, 그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12x 제곱 마이너스 88x 플러스 96이고요. 요거는 4로 묶을까? 4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4로 묶으면 얼마죠? 24 이렇게 되네, 그치? 이거 인수분해 되나? 13에 얼마죠? 38? 38 안 되잖아. 64?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4 한 다음에 x-6 그리고 3x-4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요쯤 해보면 느낌이 온다. 자, 아래로 블록하고요. 왼쪽 포인트가 3분의 4, 오른쪽 포인트가 6인데 풀마풀인데 우리는 정육면체 최대값을 구하고 있고 아까 x의 범위 0부터 3으로 잡아놨죠. 그러면 요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극값은 또 얼마일 때야? 여기, 그치? 3분의 4일 때잖아. 그리고 거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극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유일한 극값이 극대값이니까 3분의 4에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f 3분의 4 요거 구하시면 답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계산하기 되게 싫게 생겼다잉. 계산하지 말자. 27분의 1600이래요. 27분의 1600.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123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요 123번은요. 힌트를 조금 줄게요. 요놈은 일단 얘는 입체도형이지만 처음에 바라볼 때 얘를 평면도형처럼 정면에서 딱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얘를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 요렇게 생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딱 맞게 뭐가 있는 거야? 직사각형이 들어있는 상황.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정면에서 본다면. 그죠?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지금 요 가운데 또로로로로로로 요 선에 의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해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그럼 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란 말이죠. 요거. 그럼 요걸 내가 x로 잡으면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x가 되는 거잖아. 여기가. 그지?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x면은 당연히 여기도 x겠죠. 여기도 x. 그지? 그럼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꼭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있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요 삼각형이 여기가 얼마예요? 저 그림 보면 여기가 1, 그치? 그 다음 여기가 얼마? 3, 그러니까 3대 1 비율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그 직각삼각형과 여기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 있지? 요 녀석이 뭐다? 닮음이다. 그쵸? 닮음이다. 닮음일 수밖에 없잖아. 요 위에 각 똑같고 여기 90도니까. 그러니까 이 초록색 삼각형도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x로 잡는 순간 요건 자동이야. 자동으로 뭐가 돼? 3x가 되는 거야. 그치? 네, 그거를 잡아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3x로 잡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밑에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전체 길이 3에서 3x를 뺀 거니까 3 빼기 3x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3 빼기 3x.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치? 학경아,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써? 기둥의 부피.
모든 기둥의 부피는 다 똑같이 구해. 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 원기둥이면 밑면이 원이잖아.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 맞아. 그럼 반지름이 지금 x잖아. 그럼 밑넓이가 파이 x 제곱. 요게 밑넓이고요. 기둥이니까 높이만 곱해주면 돼. 높이가 뭐죠? 3-3x. 요렇게 하면 이게 원기둥의 부피죠. 얘를 fx라고 놓고서 자, 요 놈을 미분해서 최대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개를 먼저 시키면 마이너스 3파이 x 세제곱 플러스 3파이 x 제곱 이렇게 생긴 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9파이 x 제곱 플러스 6파이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 x로 묶으면 여기가 3x 마이너스 2가 되나?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되고 0과 3분의 2에서 만난다. 그쵸? 0과 3분의 2에서 만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찾아놓진 않았지만 이 x는 아무리 커도 1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죠?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포인트 중에 당연히 답은 어디서 나올까? 누가 0이래? 3분의 2에서 나와야지. 3분의 2에서.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요 지점이니까 자,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유일한 극값, 극대값, 그럼 최대값. 그쵸? 그래서 그 순간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대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x값이 3분의 2 그게 답인 거예요.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3분의 2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숙제는요. 개념 원리는 133까지, 그 다음에 RPM은 77이었나? 77까지. 네, 77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려가면 그거 주간 테스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에 우리 풀이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고 안 된 문제는 풀이 영상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말했죠. 목요일날 교재 검사 기준으로 토요일날 그 교재 끝장내기 보강 지난주에 2층에서 했던 거 그거를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까지 숙제 범위까지 도장을 잘 받아주시면 토요일날 바로 갈 수 있고, 못 받은 사람은 2층으로 가는 거예요.